더 계속 이제 이 대여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데, 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대여금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 자주 써먹는 게 형사적으로 사기로 걸는 것을 자주 쓴다, 이런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래서 대여금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빌려준 거, 빌려간 거 인정되고 뭐 이런 경우는 사실상 돈을 못 받는 뭐 이런 단계 이야기가 제일 흔한 건데, 이제 실제는 조금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거는 빌려갈 때 약간 과대 뭐 이런 것 때문에 빌려주게 됐다 뭐 하면서 사기로 이제 거는 경우가 있어요. 형사사건으로 걸면은 이 사람이 형사사건에 이제 고소를 해버리면 조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조사하는 와중에 돈 빌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사기라는 건 변제할 능력, 변제 능력 또는 변제 의사, 이 두 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망해가고 있는데 뭔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빌려간다든지, 그 다음에 속셈은 전혀 갚을 의사 없는데 속된 말로 삥 친다든지 하는 이런 것으로 사기 체크를 하는데, 순수한 대여에서는 사기죄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이긴 하지만, 저번 때 어떤 분쟁 해결의 테크닉으로 남용되는 게 문제라고는 하지만 자주 쓰인다 이거죠. 사기로 거는 거를 분쟁 해결의 테크닉으로 자주 쓰는 거죠. 그래서 민사사건에서 이제 이 조사된 게 증거로 쓰이고, 적어도 실제 소송 이전에도 어떤 효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채무자를 이게 통화나 뭔가 연락이 원활하게 안 되고 했을 때 이렇게 고소해 놓고, 그러면 고소됐으니까 수사기관이, 경찰이 조사하기 위해서 이 채무자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경찰도 원활히 잘 안 된다든지 했을 때는 최악의 경우 지명수배를 걸어 놓는 거죠. 지명수배를 걸어 놔버리면 어디선가 불신검문 막 이런 식으로 걸려들어서 끌려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락이 됐다고 치면 이제 채권자인 순수한 이 채권자 입장에서 돈 갚아라라고 아우성되는 거와, 경찰에 끌려가서 너 이 사기 되는데 왜 안 갚냐 뭐 하면 자기가 사기칠 의도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갚으려고 한다 뭐 등등 해서 조금 이 어떤 형사적인 경찰의 그 권위랄까 어떤 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대답이 시원시원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해결이 시원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이 형사사건으로 민사사건을 해결하려는 그런 남용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실제 사기의 그 요건, 죄가 되려면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게 애매한 것으로 해가지고 사기쳤다라고 하고, 원래는 일반적으로 딴 사람한테 막 고소하고 하면 잘못하면 무고죄가 될 뭐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 경우는 돈을 빌려간 것 자체는 있으니까 그게 뭐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약간의 이제 판단적인 문제니까 곧바로 무고죄가 될 염려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도 않았는데 이놈아가 나한테 사기쳤다, 너는 횡령했다, 뭐 이렇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겠지만, 돈을 빌려간 것 자체는 있으니까 설사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곧바로 뭐 무고가 된다든지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테크닉으로 이용되는데, 한편 그렇게 해서 형사사건에서 만약 이 사람이 사기죄가 됐다고 해서, 또는 어떤 죄가 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딱 그 사실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 형사사건의 판단과 민사사건의 판단이 꼭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에서 등장하는 어떤 사실 등은 대개 민사사건에서 유익한 어떤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증거를 갖다가 일일이 수집하기 힘든데 형사사건을 걸어놓으면 형사사건에서는 형사범죄로 처벌할 거냐 아니냐를 따지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찰이라는 약간의 이 권력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의 기법으로 이 민사에서 스스로 수집해야 되는 증거 자료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수집하는 그런, 그렇지만 그게 100% 이꼴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리한 자료로 쓰인다.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우리가 문제화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올려놓은 글을 보면 결과적으로 못 갚으면 잘못하다 사기로 내몰린다. 그때 의도는 변제 능력, 변제 의사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못 갚으면 사기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채권자 입장에서도 돈을 빌릴 때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 없는데 결과적으로 못 갚았다고 하면서 사기로 지금 경찰서 끌려다니니까 그 정상적인 사람은 괴롭다 이거지. 괴롭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형사사건이 반드시 민사사건의 증거로 100% 똑같이 쓰이는 건 아닌데, 즉 형사사건에서 나쁜 쪽으로 봤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 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라고 해서 민사사건에서 안 물어줘도 되는 거로 100% 이꼴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예 중에 대표적으로 드는 게 옛날에 미국의 무슨 풋볼 선수인가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됐고 유능한 변호사 등이 나오고 형사사건에는 증거 미국식은 더 그런 게 확실하니까. 근데 오히려 또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형사와 민사가 꼭 이꼴은 아니다 그런 예로 쓰이는데, 그런 것까지 아울러 이해를 하고요. 그럼 아울러 이제 내킨 김에 이렇게 사기나 횡령 등의 돈을 내가 뺏긴 게 있어서 준 게 있어서 이걸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사사건을 지금 달라라고 하는 소장을 통해서 냈는데, 저번 때 예빈이가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50만 원 삥 당한 거 받는 것으로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여금이라든지 실제 상상으로 말고 한번 해보냐 마냐 우리가 그런 얘기 했을 때 언뜻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50만 원 삥 당한 게 있다. 지금 한번 받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한번 해보자 했어요. 해보자가 결국 뭐예요? 돈 간 거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물건 구매 대금으로 갔는데 그것은 순수한 대여금 그 자체를 우리가 사안이 아니고 뭔가 돈 준 거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말했던 것 같은데, 대여금은 아닌데 하여튼 그러면 이야기를 확장해서 그렇게 해서 물건 매매 대금으로 50만 원을 보냈다는 거야. 구두 상품권 티켓으로 50만 원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보내주고 날라버렸어. 그래서 50만 원 중간에 붕 떴어. 그게 불현듯 생각나서 잊어버리고 있었어. 근데 그때 뭐까지는 해놨냐면 고소까지는 해놨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잡혔고, 그래서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그 사람 여자였어. 수감되어 있어 지금. 예빈이 것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건이 있었는지, 왜냐면 단순히 한 건 갖고는 그렇게 막 구속까지 되면서 하는 건 아니고 조금 그 사람은 그게 거의 계획적으로 뭔가 많이 그런 걸 했나 봐. 우연히 한 건 빵꾸 난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형사사건은 지금
이상 구속돼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서 우리는 그럼 그 50만 원 돌려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되게 생각지도 않은 수업 시간에도 내가 잘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방법을 예빈이가 생각해 왔어. 어떤 거를 해왔냐면 50만 원 반환 청구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되게 금액도 작고 본인은 큰 금액이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어떤 이 규모에서는 50만 원 갖고 누가 변호사가 해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이론 구성은 우리가 굳이 한다면 뭐겠어? 뭐 계약금이랄까 매매대금, 상품권 매매대금이 지금 뭐 민법 총칙적으로 본다면 사기당한 거니까 취소해서 무효가 되니까 대금 원상회복을 하라. 뭐 이런 거로 구성해서 50만 원 원상회복 뭐 이렇게 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데 좋은 걸 알아왔어. 소송을 별도로 내기 전에 이런 게 있었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민사소송법에도 나오는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고 민사법 교과서에 나와. 뭐가 있었냐면 배상명령을 신청하라 이런 게 나왔어. 배상명령 신청. 즉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거기에다가 아울러서 민사사건을 적인 이 50만 원 삥 뜯긴 거를 배상명령을 신청해서 거기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면서 거기에 50만 원 갚아라고 만약 안 받아줄 수도 있지만 받아주면 같이 나와. 그 사람의 형사 판결에 50만 원 배상하라라는 명령을 민사법원의 판사는 아니지만 형사 이 재판에서 그게 형사 벌금 얼마에 처한다, 징역 얼마에 처한다에 이게 하나 따라붙어. 배상명령을 지금 예빈이가 신청을 했어. 이렇게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 지금 나보다 한 수준 높은 테크닉을 구사하고 있어 지금. 이게 교육의 이게 상호 피드백의 교육의 결과야. 생각지도 않았어. 나도 그 배상명령을 알아왔어. 그래가지고 따로 소송을 내는 것보다 그 형사사건의 내용이 주로 이제 사기쳐서 얘 거 삥쳐갔다 또는 어떤 사람 거 삥쳐갔다 등등 여러 건 뭐 등등 거기에 막 하면서 범죄 사실이 되면서 그놈아 징역 몇 년 간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김에 얘가 삥쳐간 거를 거기서 판단해서 갚아야 된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 형사 재판에서. 그것을 신청한 거야. 배상명령을.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제도를 민사법에서 우리가 다 얘기는 해주지만 하여튼 거의 그냥 쓱 교과서상으로만 써놓는 것에 불과했던 것을 찾아가지고 지금 배상명령을 신청을 했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50만 원이 배상하라라고 만약 명령이 내려지면 지금 별도로 소송을 그러니까 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상은 별도 소송 내는 것은 이중적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떻게 규율되어 있겠어? 이렇게 신청한 이상은 별도 소송 내면 된다 안 된다 되겠어? 내면 안 되겠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물론 꼭 배상명령만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야. 그냥 소송 낼 수도 있지만 이왕제사 간편하달까 효율적이랄까 볼 때는 거기다가 직접 그냥 배상명령만 신청하면 되는 거지. 소송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거기다 해버리니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예상하지 않은 이런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서 특이한 거. 오히려 우리는 수억 지식이 있었는데 그런 카드를 쓴다라는 거는 잘 생각 안 하는데 이번 분쟁 해결에 있어서 우연히 이야기를 전개시키다 보니까 배상명령 신청을 한다. 모든 범죄가 다 되는 건 아닌데 소송 촉진 등에 관해 보면 사기는 그 범죄에 해당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도를 이제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 참 좋은 케이스였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높은 거 막 고급만 보다가 이게 저급한 거 아닌데 하여튼 안 했던 거 이런 게 딱 우연한 제로에서 시작하면서 이런 게 딱 우리가 캐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맨 소송만 가르치고 어려운 것만 하는 것만 가르쳤지. 50만 원 주고 누가 소송 변호사가 붙겠어? 이건 딱 그냥 배상명령 신청만 거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참 이번에 그런 상황이 됐네.
여기까지 하면 되고